내 종목도 올라가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배 아파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표님! 도네이파솔 라이시 왔어. 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왜? 오늘 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못 샀나? 부자가 되면 좋으니까요. 이 목소리 너무 연기통이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부자가 되면 좋으니까요. 부자가 되면 좋죠. 왜냐면 경제적 자유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사실 경제적 자유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죠.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은 자유, 보고 싶은 것을 보러 가는 자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 돈이 드니까. 그럼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오늘 썸네일 제목이 부자가 되고 싶는데, 사실 타짜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평경장, 백윤식 배우님이죠. 평경장이 고은이한테 부자가 되고 싶니?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이북 사투리로 부자가 되고 싶냐면서 이제 이 단풍 10끝짜리라 그러나 단풍을 10화토에서 뭐 하나씩 딱 내리면서 한 손에는 정주영, 이놈이 정주영이고 이놈이 이병철이야 이러면서 이제 딱 부자가 되고 싶니? 이 대사가 저는 부자를 늘 꿈꾸는 사람으로서, 뭐 여러분의 생각에 이미 뭐 부자가 됐겠지만 그 대사가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부자였던 창업주였던 정주영, 이병철 그 창업주들을 딱 이름을 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라이 씨가 물어본 것처럼 부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런 대답을 해드리고 싶네요.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니? 그럼 한 손에는 HTS, 한 손에는 다트사이트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강연회 때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HTS의 메뉴도 잘 모르는데요, 또는 다트 사이트에서 뭘 봐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하면, 그래서 아직 성공투자를 못 하신 거고, 그래서 아직 부자가 안 되신 겁니다. 그러면 성공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HTS 메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트 사이트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왜 그 근거를 갖고 종목 픽을 하는지, 이런 공부를 해나가시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이세무사의 유튜브 계속 구독해 주시고요. 어제도 조댓구알 말씀드렸죠. 구독까지 눌러갖고 댓글까지 달면서 구독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상하게 가지 않을까요? 원래 기브 앤 테이크거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어제 제가 무등산 산행이랑 또 홍영학 세무사님 주말 특별 과외반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라이 씨가 들어오셔서 이렇게 막 커뮤니티 관리도 되게 잘하시고 하셔갖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오늘 또 안내 사항도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간 커뮤니티 내용은 뭐냐면 선물 옵션반 행복한 부자 88명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이거 아마 한두 달 전에 홍보 들은 적 있으시죠? 저는 딱 88명만 정원으로 해서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날 개강을 했는데요. 지금 70분이 모였어요. 그리고 참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긴 뭐하지만 1기, 2기 분들이 재수강을 한 분도 안 하신 분이 없어. 그래갖고 나가지는 않고 들어오기만 하니까 지금 70분이 차고 이제 거의 한 18분만 들어오면 되는데, 어찌 보면 거의 진짜 영업적인 멘트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안 나가니까. 그래서 18명 정도 이제 추가 모집만 하면 될 것 같고, 딱 88명. 그래갖고 이렇게 20명 선착순, 결혼 시에만 추가 모집인데 결혼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지금 88명 차고 나서 결혼이 한 달에 한두 명 될까 말까 이렇게 뻔하다. 왜냐면 지금 3달째는 1기 분들이 한 분도 안 나가셨어요. 자격 조건 이렇게 읽어보시고 전화문을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여기에 링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회사로 전화하기 뭐 하신 분들은, 불편하신 분들은 링크에다가 성함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 회사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링크에 여러분들이 성함과 이름을 남겨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자신있게 옵션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환불 정책을 만들었어요. 사실 한 달 수업료 곱하기 88명을 돌려드린다면, 예를 들어 제가 수업료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88명이 8,8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얼마나 자신 있으면 돌려드리는 환불 정책을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생각하는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2분의 1의 환불 또는 전액 환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이세무사가 진짜 선물 옵션은 자신 있나 보다, 환불한대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달에 2번 교육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오프라인 모임 두 번째 주 목요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온라인 줌 교육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오늘 당장 교육 받아도 돼요? 안 돼요. 매월 개강입니다. 그래서 10월 13일 개강을 원하시는 20분만 선착순으로 모집하고요. 좀 자세한 교육비는 얼마인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는 링크에다가 접수하시면 안내 전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52% 상승 마감했습니다. 2367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760포인트 역시 상승 마감했고요. 1.12%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소는 음선이었고요. 코스닥은 양선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음선이 좋은가요? 양선이 좋은가요? 일단 라이씨, 음선이 좋아요? 양선이 좋아요? 양선이요. 빨간색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빨간색. 그게 제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굿. 제가 회사가 강남대로인데 강남대로에 이런 빨간색 티셔츠 입고 다니면 사실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뭐 여자분들 한두 분은 보이실 수 있지만 남자가 이런 티셔츠 입고 다니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1시간 동안 서 있어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입고 다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부자가 안 되겠어? 라는 마음이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양선이 안 나오겠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를 안 가겠어? 라는 마음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까지는 뭐냐면 해야 될 것 다 하고 나머지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빨간색 옷까지 입었어. 그 마음이에요. 양선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래서 제가 빨간색 좋아하는 건데요. 그럼 오늘은 코스닥은 일단 양선이었으니까 코스닥은 1% 올랐고 양선이었으니까 괜찮았던 반면에 거래소는 조금 아쉬웠던 실제로 상승률도 코스닥은 1% 이상이었고 상승이 거래소는 1% 미만 0.5%였으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좀 약한 반대로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좀 강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수 차트상으로는 힘 없어요. 힘 없고 그냥 전저점만 안 깨라라고 기도하고 있고 전저점을 만약에 깬다면 이제 금리 인상 구간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수요일 밤 그리고 우리나라 목요일 장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겁나진 않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그때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오기 전날 밤에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정도 준비하고 있으면 되고 그냥 태풍이 왔다고 우리 지금 다 뭐 물에 빠져 죽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도 태풍처럼 막 겁나게는 하지만 또 그렇게 또 조용히 지나갈 확률도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 한번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였나 보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거래소 지수가 0.5% 올랐어요. 그럼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이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시총 상위 탑10 안에 플러스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26 상승, 삼성 SDI가 4% 상승, 나머지 10개 중에 8개는 마이너스예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지수는 플러스인데 지수 관련 대형주 탑10이 마이너스다? 무엇을 뜻할까요? 시총이 낮은 애들이 더 플러스가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어디 한번 볼까요? 등락현황으로 볼 수 있죠? 등락현황에 거래소 상승 종목이 654, 하락 종목이 198. 상승 종목이 3배가 많아요. 4개가 갖고 있으면 3개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진 장입니다. 그러면 되게 좋은 장이었어요. 그런데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고 그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HTS의 각 메뉴들을 알면 다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보면 됩니다. 오늘 시총 상위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 1% 하락, SK하이닉스 2% 하락 아쉬웠고요. 삼성 SDI가 4%나 올랐네요. 삼성 SDI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자주 언급드리는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3% 올랐습니다. 삼성생명도 4% 올랐고요.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의미 있는 LG이노텍 2.84. LG이노텍은 일단 아이폰 관련주이면서 미래 자율차 관련주니까 자율차 관련주를 저는 좀 오늘 장중시황에서도 로봇과 자율주행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주행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올라간 것처럼 현대글로비스도 역시 현대차 그룹주니까 현대차 그룹주가 좀 올랐다. FNF 어제 의류주 중에서 영업무역이 올랐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영업무역 말씀드리면서 의류주는 실적이 좋은데 또 그 실적 좋은데 배경에는 환율이 좀 고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 돈이 원화가 절하, 환율 상승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수출 기업엔 좀 호재란 말이죠. 그래서 환율 상승 관련주인 의류주에서 어제는 영업무역 또 오늘 FNF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항공우주 4.7% 굉장히 오랜 음성 끝에 오늘 반등 양선 나왔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이름 그대로예요. 방산주 또는 우주항공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온이 오늘 5% 올랐네요. 오리온은 초코파이 만드니까 음식료주죠. 호텔신라 오늘 4% 올랐습니다. 아까 위에 강원랜드 한 2% 오른 거 말씀 안 드렸었는데 호텔신라, 강원랜드 모두 뭐다? 리오프닝 관련주죠. 뭐가 재오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닫혀있던 상점들이 그래서 카지노, 어저께
어저께였네요. 화장품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좀 좋았었죠. 어제 뭐 코리아나 에이블&C 몇 개 더 있었는데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제 움직인 것처럼 오늘은 강원랜드, 호텔신라 뭐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 숙박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왔다 정도까지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쫙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돈이 어디에 모여있니? 주식 투자자들이 어느 종목을 거래를 많이 했어? 늘 삼성전자가 1위니까 삼성전자 1위인 건 대단한 게 아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아닌 종목이 1위가 되면 이 종목이 왜 거래가 많이 됐지? 찾으시면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오늘 삼성 SDI는 주가가 4% 오르면서 거래가 터졌어요. 좀 좋은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삼성 SDI. 어제 은행주, 중소형 은행주 말씀드렸던 제주은행 5% 올랐고요. 금강철강, 중소형 철강주인데 금강철강 22% 오르면서 여기 시총이 1,800억짜리가 거래가 1,300억 됐습니다. 장 좋을 때는 사실은 시총 1,800억짜리면은 한 1,000억 내외 거래되면 팍 상한가 말아버리는데 지금 장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곤 있죠. SM이 5% 올랐습니다. SM은 지난번에 한번 이수만 전 대표의 회사, 비상장 회사와 용역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기사와 함께 SM이 올랐었는데 오늘 재차 상승했고요. 이 정도까지 보면은 거래대금 어떤 종목이 많았네 정도는 훑은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이죠. 상승률 상위 종목 오늘 지수 상승 대비,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좋았어요. 오늘 정도만 돼도 먹을 게 있다. 그래서 계륵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륵이 이제 뭐 닭갈비 이제 그 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돼지갈비나 소갈비 먹을 때 양념갈비나 뭐 갈비 시키면 갈비 뼈에 붙은 고기 뜯으면 그 부분이 진짜 엑기스로 맛있고 또 뭐 뜯어도 어느 정도 고기가 있죠. 근데 닭갈비는 거의 고기가 없어요. 안 붙어 있어요. 뼈에는. 어찌 보면은 별로 먹을 게 없다. 이런 거를 표현을 쓰는데 이게 만약에 상승률 상위에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탑 30이 막 6%, 7%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먹을 게 없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역으로 오늘 탑 30이 지금 10%니까 야, 오늘 정도면 먹을 게 좀 있는 날이야. 닭갈비가 아니라 오늘 정도면 거의 돼지갈비 수준이야. 배고파. 돼지갈비 수준인 날입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어제 올랐는데 오늘 연속성을 보인 종목들이 꽤 있어요. 보세요. 하천기계가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또 상한가였어요. 이연속상. 양지사가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또 상한가였어요. 역시 이연속 상한가. YTN이 어제 13% 오르고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그래서 상승 연속성이 보이는 종목들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양지사랑 화천기계가 2연속 상한가를 쳤는데 아유 저런 쓰레기 종목 올라가면 뭐야 배 아파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와 쟤네가 올라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세라는 게 있어요. 추세는 여러 가지에 다 쓰이는데요. 지수가 상승 추세를 잡으면 계속 상승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또는 지금처럼 개별 종목들이 어떤 재료에 의해서 상한가 종목이 많아지고 또 2연속 상한가 종목이 생기고 또 상승률 32가 10% 이상이 되고 이것도 추세예요. 이제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상한가가 6, 7개 유지되고 탑30 계속 10% 유지되고 하면 먹을 게 많은 장세가 계속되는 거고 먹을 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종목도 올라가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잖아요. 만약에 상한가 종목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럼 내 종목도 상한가 나올 확률이 없는 거예요. 상한가 종목, 이연속 상한가 종목이 막 두세 개가 나와? 내 종목도 이연속 상한가 또는 첫 상한가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내 옆 사람이 상한가 맞았다고 좋아하면 박수 쳐주면 돼요. 왜? 내 거도 상한가 칠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상한가 종목들에서 뭐 대부분 개별 종목 상한가들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중소형 철강주도 있었고 로보티즈가 눈에 좀 띄네요. 로보티즈 시총 3천억짜리인데 제가 지난주에 로봇 관련주 말씀드렸었죠. 로봇 관련주 주말에 공부하고 이렇게 한번 공략해봐라. 근데 제가 공부했을 때 차트나 뭐 여러 가지의 장점이 보였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 증거 다 있어요. 우리 회사에. 야, 니네 회사에 있는 증거 어떻게 하냐고? 제가 거짓말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성장주의 투자라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성장주의 투자라를 보시는 멤버십 회원님들이 없으면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아카데미 교육할 때 말씀드린 종목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그게 아니면 아카데미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거 말 안 했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유튜브에서 무료지만 뭐 성장주 투자 또는 아카데미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로보티즈는 제가 좀 관심 있었던 로봇주 중에 하나고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 책에도 있어요. 성장주에 투자하라 맨 뒷장의 책에 로봇 관련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있었다고요. 그리고 SPG 같은 경우에 이제 성장주 투자하라 몇 번 들어가 있었고, 로보티즈도 과거에는 성장주 투자하라도 들어가 있었고, 최근에는 또 아카데미 교육할 때도 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어떤 테마 보세요 하면 보시는 방법, 3박자가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두산이 얼마 전에 한번 올랐다가 어제 음선 나왔다가 오늘 다시 되돌림 양선 나왔고요. 재밌는 것은 YTN이 상한가 치니까 한국경제TV, 근데 한국경제TV 사실은 얘도 어제 올랐었고 그래서 YTN하고 좀 같이 움직이는 움직임 좀 보였고요. 그 정도 스낵도 약간 산업용 로봇 관련주고, 동아기업이 10%나 올랐네요. 동아기업 2차 전지 관련주. SPG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SPG 오늘 또 9% 올랐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만약에 뭐 공략하셨던 분들이라면 웬만한 로봇 관련주 사셨다면 어제 오늘 월화에서 어제는 별로 오름이 없었을지 몰라도 오늘은 웬만한 로봇 관련주들은 오름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장중시장에 11시에 썼던 장중시장에도 오늘의 관심 테마에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로봇은 주가의 움직임이 좋아서 말씀드렸고, 자율주행은 우리나라의 정책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정책 관련주죠. 지금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시범 사업들, 시행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3단계 자율주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그래서 완성형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 단계니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게 성장주고 물려도 성장주에 물려야 한다. 이게 저희 투자 철학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내일 모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어떻게 이제 뚜껑 열어봐야 하니까 이제 내일 하루 남았네요. 눈치 보기 폭풍 전야는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좀 좋은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빨간 옷 입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 테마로는 오늘 하루 최근 본다면 로봇 자율주행 요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줄만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여러분들 100억 부자 저와 함께 합니다. 화이팅! 이정현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10시 50분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플러스 0.2%, 코스닥 플러스 0.7%로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이긴 하지만 봉차트상 모두 음선 보이고 있습니다. 즉, 어제 미증시 소폭 상승하여 우리 증시 갭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 주간에 부담감이 있는 화요일인지라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시초가에서 밀리면서 음선이 나오고 있는 하루입니다. 지수 그래프상으로 여전히 취약한 역배열 차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점저점 붕괴는 아직 가능성 높지만 목요일 이후 안정 찾아 반등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시총상위에서는 현대모비스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고려아연 등이 2%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조선주 대장인 현대중공업은 오랜만에 4% 가까운 반등 나옵니다. 또한 LG이노텍 3%, 현대글로비스 4% 상승하며 오늘은 희한하게 시총 5위권 안의 종목들이 시더라고 오히려 그 아래의 시총 종목들이 상승 확률이 더 높네요. 이는 등락 현황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거래소 지수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등락 현황은 626 종목 상승에 211목 종목 하락으로 상승 종목이 3배 이상 많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상한가 4종목의 탑 30 상승률 9%로 최근 들어 오전 상승률로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주도 테마보다는 개별 재료 나오면서 움직이는 개별 종목 상승들이 상승 상위 명단에 이름을 채우고 있네요. 그나마 보고 있는 테마는 얼마 전 강조드린 로봇 그리고 다가올 미래인 자율주행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로봇, 자율주행 관심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